안녕하세요, 부찬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청약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목부터 보시면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도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약 신청금이 7일 내로 환불된다는데, 자,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게 어떤 거죠? 바로 이 생숙이랑 오피스텔 청약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생숙이랑 오피스텔 이거에 대한 청약은 어디서 진행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이 분양사들 자체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청약금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기본 청약금이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한 1000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었죠, 작년에. 근데 지원자가 별로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생숙이랑 오피스텔이 워낙 인기가 많았다 보니까 보통 지원을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 5만 명에서 많게는 한 60만 명까지 지원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청약금이 거의 천억 단위, 거의 조 단위까지도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청약금이 바로 환불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이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돈을 여기 분양사에 있는 사람들 한두 명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주다 보니까 이 5만 명에서 5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일일이 은행 가서 입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게 지금 2020년 8월 28일에 나온 기사인데, 대우건설에서 평촌 프로지오 센트럴파크라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슈가 됐던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신청금 환불이 미지급돼서 이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안 좋냐고 보시면 실제 분양 공고에서는 탈락한 신청자들에 대한 청약 신청 환불을 8월 21일부터 일괄적으로 송금한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28일에도 신청금이 환불되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민원인들은 환불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가 나왔던 게 대우건설이 서민의 신청금을 갖고 은행의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 청약 신청금이 얼마나 되길래 고작 한 달, 이 이자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이때 당시에 552시를 모집하는데 6만 6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인 청약금만 하더라도 2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2천억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를 한번 잠깐만 계산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2천억이 적금 통장이 아니라 뭐 일반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자유입출금 통장에서 많이 줘봐야 뭐 1%로 준다고 하면 실제로 2천억의 1%면 얼마죠? 바로 20억이죠. 근데 20억이 아니라 한 달이니까 12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해봐도 한 1억 정도가 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우건설은 뭐 1억이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1억이란 돈을 공짜로 얻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에도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생숙 청약금 수천억 환불 늦어져서 속수무책이라고 해서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같은 경우는 13만 건이 모였다고 하죠. 그래서 청약 예치금 규모가 4천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9월 6일 이후 3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버렸죠. 한 달 이상 걸린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서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서도 언제 입금이 됐냐고 막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까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냐면 바로 이 청약 신청금 관련해서 뭐 정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공고만에만 명시를 하면 끝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생숙이나 오피스텔이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이 받았던 적이 없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언급되면서 드디어 이제 오피스텔이랑 생숙도 청약홈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에 따라 건축물 분양 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에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새 분양 제도는 먼저 투기 가열지구랑 조성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숙 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제부터 생숙이랑 오피스텔도 50실 이상 같은 경우는 자체 홈페이지가 아니라 청약홈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기준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청약홈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건축물의 같은 경우 즉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만 이 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생숙은 애초에 기준 자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려받는 날짜는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도 한 주 안에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또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 분양 건축물에 대한 광고, 표시 이런 걸 제출하게 해서 이 사본을 건축물 사용 이후 2년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허위나 가장 광고가 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세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적용받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50실 이상 오피스텔과 그다음 생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청약홈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7일 이내에 여러분들의 청약금을 전부 다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제도 보완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약간 우려되는 거는 기준을 50실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또 50실 미만인 뭐 49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자체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넣으실 때는 조금 유의를 해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